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70회차 해외 축구 총 5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이 점 유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산마리노와 비교해보면 웨일스를 상대하는 경기는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웨일스는 상당히 수비적인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로보트카를 중심으로 한지공 플레이가 효과적으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최전방 공격수로 호주 리그 출신 선수를 기용해야 하는 상황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슬로바키아의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는 경기 주도권을 잡는 상황에서는 양측 미드필더들도 박스 안에서의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슬란드를 상대로도 4골을 넣으며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득점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웨일스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지만 슬로바키아는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충분히 득점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웨일스의 결정력은 최악 수준입니다. 폴란드와의 경기에서도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승부차기에서 패했으며 지브롤터와의 경기에서도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할 정도로 득점력이 부족합니다. 웨일스는 수비와 역습을 주무기로 삼는 팀이지만 적은 찬스를 높은 결정력으로 골로 연결시켜야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역습 축구의 기본 원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번 경기에선 슬로바키아도 상당히 강한 웨일스의 수비에 고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웨일스가 결정력 싸움에서 보여주는 폼이 너무 처참한 상황입니다. 반면 슬로바키아는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양 메잘라들의 박스 타격을 통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슬로바키아를 믿어보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따라서 슬로바키아의 승과 언더를 예상해봅니다. 이탈리아 역시 공격력이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를 세워도 믿음이 가지 않는 공격진이 문제입니다. 하위 리그의 선수들까지 끌어다 쓸 정도로 인재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인테르의 3백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스칼비니와 아체르비가 부상을 당하면서 아예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태입니다. 팀의 플랜 A를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키에사가 상대 수비를 헤집어놓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기는 하지만 풀백을 상대하는 명확한 방침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스니아는 잉글랜드를 상대로 풀백을 가동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체급 차이가 너무 커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보스니아는 룩셈부르크에게도 1대4로 패배할 정도로 전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스니아의 2선과 1선은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잉글랜드보다는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보스니아가 실점을 2골 아래로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큰 이변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보스니아가 풀백을 단순히 가동한다고 해서 수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체급 차이와 수비의 불안정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풀백을 가동하는 상대를 격파하는 데 있어서 이탈리아가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보스니아가 풀백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탈리아가 이를 뚫고 득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승과 언더를 예상해봅니다. 몬테네그로는 수비가 강점인 팀이지만 최근 경기에서 수비 실수를 범하며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페널티킥을 허용한 것은 양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대 에이스인 케빈 데브라이너에게 백패스 실수를 하여 불필요하게 실점을 허용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몬테네그로는 공격에서의 화력이 부족한 팀이기 때문에 수비가 버텨주지 않으면 경기를 풀어나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비 미스는 매우 아쉽습니다. 특히 사비치와 마루시치와 같은 핵심 수비수들이 없을 때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것은 치명적입니다. 수비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공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몬테네그로로서는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힘들어집니다. 수비 실수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비력을 유지하는 것이 몬테네그로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조지아는 유로 본선에 진출했지만 그만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격에서는 흡이차, 수비에서는 마마르다슈빌리가 원맨쇼를 하는 것 외에는 딱히 두드러진 특징이 없습니다. 예선에서도 키프로스를 제외하면 승리가 없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리스가 끔찍한 결정력을 보여준 덕에 승부차기로 겨우 본선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조지아는 특정 선수들의 활약에 의존하고 있어 전체적인 팀 경기력에서 부족한 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몬테네그로도 수비 라인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 역시 유로 예선에서 깔끔한 전술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본선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지아는 특정 선수들의 활약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반적인 팀 경기력에서는 부족한 면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두 팀 모두 수비와 전술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승부와 언더를 예상해봅니다. 프랑스는 전력에서 큰 흠을 찾기 어려운 강팀입니다. 굳이 흠을 잡자면 그리즈만이 빌드업과 팀 밸런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안 풀리는 상황에서도 음바페나 덴벨레가 개인 기량과 스피드로 상대를 공략하는 면모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는 골 기록에서 큰 누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전방으로 공을 전달하는 시퀀스에서 아직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감독이 팀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런 점에서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프랑스를 상대로도 공격적인 스타일을 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공격진 라린과 데이비드가 특히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팀 전체적으로 빅 찬스 2개를 만들어내는 등 아주 무력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향후 개선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경기가 안 풀리는 상황에서도 득점력에 큰 누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공격 라인은 그리즈만이 빌드업과 밸런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음바페나 덴벨레 같은 선수들이 개인 기량과 스피드로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골 기록에서는 큰 누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전방으로 공을 전달하는 시퀀스에서 아직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감독이 팀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런 점에서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프랑스를 상대로도 공격적인 스타일을 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공격진 라린과 데이비드가 특히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팀 전체적으로 빅 찬스 2개를 만들어내는 등 아주 무력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향후 개선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프랑스의 승과 오버를 예상해봅니다.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밸런스가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홈에서도 에콰도르와의 경기에서는 아주 고전을 했던 편입니다. 메시가 프리킥으로 골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면 무승부로 만족해야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메로 중심의 수비가 버텨주면서 한 골 싸움에서 이득을 본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전개가 에콰도르 상대로는 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아르헨티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에콰도르는 조직적인 수비가 상당히 훌륭한 팀입니다. 특히 카이세도 중심의 중원이 생각보다 좋은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미 예선에서도 승점 삭감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출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골 싸움에서는 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는 공격에 집중하면서 밸런스가 좋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고 이때는 에네르 발렌시아에게 크게 의존하는 약점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에콰도르는 조직적인 수비로 아르헨티나의 공세를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력에서의 힘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한 골 싸움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수비가 버티면서도 공격진의 개인 기량을 통해 한 골 싸움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르헨티나의 승과 언더를 예상해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